지금 당장 초전도체가 맞냐 틀리냐가 결론이 나왔으면은 일단 그 결론을 냈다는 것 자체로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결론이 빨리 날 거였으면은 애초에 이미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쉬운 문제라는 소리거든. 완전 획기적인 뭔가 주장을 하는 논문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여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진짜 맞을 확률만 있더라도 관련주가 뛰는 건 너무 맞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언제나 그렇죠.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히도 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원자력공학과가 네. 제가 학교 다니던 중에 원전 폐쇄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원전 폐쇄가 됐으면은 원자력공학과는 그 해부터 신입생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가 졸업할 때는 어차피 사람이 없을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자리가 없을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게 확정인데 지금 들어가가지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사실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게 확실하면은 결과는 즉각적으로 반영돼요. 초전도체가 나온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미 주가는 상을 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일이라도 주식은 그냥 반영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먼저 확률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네. 그러나 이게 이런 거죠. 먼 미래에 여기까지 갈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여기서 반영해버리는 거예요. 네, 미리 반영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3년 뒤에 이런 게 확실해. 3년 뒤에 초전도체가 나올 게 확실해. 그럼 지금 당장 올라서 3년 동안 붙어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회사가 인수된다. 네. 주당 $90 인수된다. 1년 뒤에 인수된다. 그러면 $90에 붙어가지고 1년을 가거든요, 그냥. 그렇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확실하다면. 네, 확실하다면. 네,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확실하지 않은 거 가지고 썰을 푼다 이러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확실하면 못 사요. 확실하면 이미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확실하면 상패했겠지 이미.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면 상패해야지. 지금 뭐하러 상장해가지고 주식을 이 아까운 지분을 남한테 던져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거 가치 평가를 일단 대략적으로 해보면은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솔직히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뇌피셜로 해보면은 한번 해보면 챗GPT가 12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10빌리언을 받으면서 네. 49%를 얘네가 지분 가치를 받아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러면은 지금 오픈 AI의 대략적인 기업 가치가 한 22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돈으로 22조 22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런 멀티플은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초전도체는 이거에 못해도 4-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죠. 근데 그냥 그래서 대략적으로 특허판데 그냥 100조 정도 주고 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그 퀀텀 어쩌고 연구소가 기업 가치가 적어도 100조는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조짜리라고 했을 때 5%짜리 지분을 들고 있는 상자사가 있는데 지금 신성델타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그러면은 이 100조가 진짜 100% 확실하면 얘가 5조가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미니멈 5조가 돼야죠. 5조. 네. 네. 근데 얘가 지금 기업 가치가 1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5배는 올라야지 맞다는 게 기업 가치인 건데. 그게 이제 확실하다면. 확률이 그래서 지금 10%라고 치면은 그럼 지금 정도가 얼추 페어 프라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레인지 있잖아요. 그 레인지 상으로 봤을 때 지금 초전도체가 맞을 확률을 시장에서 10%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나 도박장이 가장 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는 합법적인 도박장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도박장 중에서 어떤 도박장이 있냐면은 예측 시장이라는 도박장이 있어요. 이게 코인인데 이게 어떤 게 맞으면은 1달러, 틀리면 0달러, 특정 만기까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코인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1달러가 되고 낙선되면 0달러가 되는 코인을 막 발행을 해요. 네. 누구들끼리 이거 사고 팔아라 하면은 이게 뭐 적당히 몇 센트에서 딱 가격 형성을 할 거잖아요. 30센트에서 가격 형성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선 확률을 30%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장이 말해주는 확률인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초전도체 한 30몇 %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도박장 확률은. 그러니까 집단 지성에 의존하는 그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어떻게 지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집단 관계에 의한 집단 탐욕에 의한 집단 탐욕에 의한 그러니까 도박장의 그런 스킴을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30% 정도다. 네, 그 정도로 보면 낮지 않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여러 가지로 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논문을 봐도 논문 보면 어떤 건 안 된다고 그래도 어떤 건 된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논문만 크게 볼 필요도 없고 된다는 논문만 크게 볼 필요도 없는데 시장에서 이게 너무 큰 떡밥이니까 왜냐면 이게 이 초전도체라는 게 가진 가치에 비해서 현재 관련주들의 시총이 너무 낮은 편이니까 왔다 갔다 엄청 심한 거죠. 그쵸,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확률이 1%가 바뀌면은 얘가 오늘 상한가 한가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하나 나올 때마다 1%씩은 바뀌는 게 맞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하루 안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제가 볼 때 타당한 거고. 그래서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도 이상하지 않고 오늘처럼 상한가 찍었다가 하한가까지 갔다가 다시 시초가로 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냥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은 기업의 실적을 전망하고 이 기업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서 적정 가치는 이 정도니까 지금 사서 1년 기다리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루트를 찾는다면 요즘에는 이게 나왔어? 그럼 바로 가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고. 근데 케인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케인즈도 가치는 미인 평가대 미인 대회? 미인 대회랑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주식 미인 대회 하고 있는데 제일 예쁜 사람이 아니고 제일 예쁜 주식. 이쁜 내러티브를 가진 주식. 네. 추천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쁘다고 얘기할 사람, 이런 걸 뽑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냥 뭐 검색량 기준으로 보면은 네. 2차 전지랑 초전도체가 서로 1등을 왔다 갔다 차지했다 뺏겼다 차지했다 뺏겼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급이 2차 전지에서 빠지면 초전도체라고 초전도체에서 빠지면 2차 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장인데 이런 장에서 이제 초전도체가 훨씬 가볍잖아요. 레저밸류가 1%씩만 바뀌어도 얘가 상한가 한가 가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에코프로비움 같은 그런 큰 주식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신성델타가 훨씬 시총이 작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수급이 여기서 조금 빠지면 여기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많이 빠져야 저기로 조금 들어오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변동폭이 어마어마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폭이 큰 건 맞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폭이 큰 건 당연히 맞고 그런 상황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봐야 되는 건데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그냥 굳이 따지면 위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확률이 30%인데 지금 시장 확률은 한 10% 정도로 보는 거니까 그럼 뭐 위로 3배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도박장을 따라가면은 보면. 한국 도박장 룰이랑 미국 도박장 룰이랑 지금 약간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도박장이 고평가했든 한국 도박장이 저평가했든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둘 중에서 누가 맞을지를 보든지 아니면 뭐 이쪽을 숏 잡고 이쪽을 롱 잡으면 되긴 하는데 이쪽을 숏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쪽을 롱 잡아보자 이런 거에 가까운 거죠. 그렇다고 뭐 투자 추천이거나 네,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이게 너무 제가 봐도 너무 변동성도 크고 여기서 움직이는 그 로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펀더멘탈하고 관계 있냐 이것도 쉽지 않은 데다가 이게 실체가 아니고 아까 말한 확률의 움직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거예요. 내일 도대체 무슨 논문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오늘 저녁 되면은 이제 또 미국은 낮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미국에서 또 논문 하나 나오면은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시초가 점상 찍고 시작했다가 또 중국에서 뭐 한 소리 나오면은 또 바로 하한가 갔다가 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막 급격하게 달려들 것도 없고 저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너무 안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게 네.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이게 나쁜 뉴스 나왔다 좋은 뉴스 나왔다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계속.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지금 약간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캐삭방이거든요. 캐사빵이 뭐야? 이거 지면 캐릭터 삭제. 네네. 그러니까 학문적 커리어를 진짜 몰빵 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그 며칠 전에 하한가는 어쨌거나 되게 많이 떨어졌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온 초전도체 협회였나? 거기서 이제 지금 검증해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그쵸. 성명서를 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상온 초전도체가 생기면은 저온 초전자켓는 다 옷 벗어야 돼요. 근데 얘네가 그냥 보고서 검증도 안 됐는데 난 맞는 것 같다 옷을 벗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게 한국만 그러냐 양키들도 똑같아요 이런 거는. 발견되면 발견되면은 지금 초전도체 하던 사람들은 다 목 잘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네요. 약간 그때 그거랑 비슷하네. AI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챗GPT가 나왔어. 네. 그럼 내가 만드는 걸 어떻게 해?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 그래서 많이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 그런 건데 심지어 원래 과학자는 회의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맞아. 그게 원래 봐야 과학자의 돼요. 기본적인 소양이야, 소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옷 벗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기본적으로 스캡티컬한 게 원래 맞는 태도기 때문에 당연히 숏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는 배우리 시하게만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완전 획기적인 뭔가 주장을 하는 논문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여론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다 안 돼, 이렇게. 그 실제로 안 된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때 내가 또 속냐, 이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과학 발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과학 발전이 되게 넓은 이제 평면에서 막
이게 골고기 엄청나게 많이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은 곳을 찾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산을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 산이 지금 가장 높다고 누가 뻥을 쳤어.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런 거지. 지금 이 산에 물려있는 사람 많고 저 산에 가는 사람 별로 없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저기는 내가 비슷하게 가봤는데 아니던데 하는 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진짜 저 산이 높기도 해요. 그래핀도 그랬고 약간 진짜 과학의 메이저한 그러니까 진짜 큰 브레이크스루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긴 했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는 되는데 들으시는 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냐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을 찾는 문제야. 근데 우리가 지금이야 뭐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다는 거 알지만 어떤 산이 높은지를 알려면은 올라가 봐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해보면 이 과학자들이 여기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어.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10년, 20년 연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 산이 더 높아 그런 거야. 에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맞나? 찜찜해보고 또 올라가려면 또 한참 걸릴 텐데 이런 거죠. 근데 보통은 사기꾼이 많거든요. 사기꾼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검증을 해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사기였다 정도로 학계에서 논란이 나고 그냥 논란이 없이 그냥 끝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진짜 맞는 것 같은데? 하니까 이제 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심한 거고 이 왔다 갔다는 원래 언제나 있어요. 자, 솔베이 학회라는 학회가 있었어요. 거기 학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이 안 탄 사람보다 많았던 학회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이 안 탄 사람보다 많았던 학회예요. 예. 정도로 엄청나게 그 유명한 분들이 많았던 그런 학회네요. 그럼 그 학회는 모여서 뭘 했던 거냐 하면은 그냥 말싸움 하려고 모였던 학회예요. 근데 말싸움은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냐 하면은 슈레딩거가 울면서 뛰쳐나가고 말싸움하다가 보호가 빡쳐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잡초 뽑고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박 터지게 싸우고 아인슈타인은 거기서 싸우다가 처발려가지고 나중에 찌질하게 그래도 씨는 주사위 노름 안 한다 막 그러고 앉아있고 그런 석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각 잡고 진짜 인생 걸고 키배를 했던 건데 키배도 아니죠. 진짜 현실 배틀이었으니까 원래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학문이 발전하는 거고 그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당장 초전도체가 맞냐 틀리냐가 결론이 나왔으면은 일단 그 결론을 냈다는 것 자체로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사실. 결론이 빨리 날 거였으면은 애초에 이미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쉬운 문제라는 소리거든. 이 말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인 게 어떻게 보면은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초전도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짜증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뭔가 수급이 흐트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안 오르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결론이 났다면 너무 빨리 결론이 났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조속한 결론이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실체가 없는 건 아닌데 검증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테마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전 테마주가 언제 잘 가느냐 하면은 저는 두 가지가 받쳐져 있는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떡밥이 강해야 돼요. 떡밥이. 이만큼 강한 떡밥은 제가 볼 때 생각하기 어려워요. 떡밥이란 얘기는 이제 만약에 이 소재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상력을 아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소재가 강해야 되는데 이거만큼 강한 소재를 제가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금세기에서 이만한 소재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챗GPT가 갑자기 지금 되게 약간 엄청난 기술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기껏해야 컴퓨터 나부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정도 떡밥이 특히 국장에서 이렇게 터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터지면 미장에서 터지겠지 국장에서 터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국장에 터졌어요. 소재의 강도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강도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장작이 필요해요. 소재가 계속 타오르려면은 그러니까 거래량을 터트리고 상한가든 하한가든 보내고 시장 관심을 끌려면은 이 불타는 거에다 계속 장작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구조상 장작을 계속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요? 왜냐면 학자들이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논문을 계속 쓸 텐데 그 논문 하나가 다 장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뉴스가 매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맞대더라 아니더라 그런 뉴스가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적어도 지금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릴 건 맞고 여기서 거래액이 터지는 거는 당연히 맞다. 거래액이 터질 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기는 하다.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제 생각. 사실 제 바람이 있는 것도 있죠. 내 생애에 저런 게 나오는 걸 좀 보고 싶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다면 그냥 요거는 이제 솔직한 얘기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저는 이제 전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초전도체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기술이 발견이 정말 사실이라면 저는 전기화가 너무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게 너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냐. 한 방에 그냥 정말 한 방에 그냥 높아지는 거잖아. 이러면서 전기화가 되는 순간 그리고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냥 우리가 그동안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에너지를 너무나도 의존도가 높아서 생겼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네, 일거에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죠, 진짜. 라는 희망을 주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잘 되는 걸 바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을 텐데 그럼 실제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근거가 있느냐 하면은 일단 저는 잘 될 것 같다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일단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보여줬다는 거는 사실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거에 맞춰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상용화가 돼. 상용화랑 만드는 건 달라요. 맞아. 상용화는 제가 볼 땐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그쵸. 상용화는 모든 게 이상적으로 진짜 하늘이 도와가지고 돼도 5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챗GPT 나올 줄 몰랐으니까 이것도 훨씬 짧아질 수는 있는데 그쵸. 일반적인 상식선 상에서 봤을 때 진짜 상용화가 되려면 이것도 5년 이상 걸릴 거고 상용화는 이제 대량 생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5년 길게는 몇십 년 이상 걸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솔직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론적으로 가능한 구조를 찾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브레이크스루인 게 자 여러분 비만 치료제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볼게요. 네. 비만 치료제를 1, 2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 만들었대.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한 명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 만들었대. 실제로 비만 치료제가 원래 이전까지는 안 나오다가 갑자기 1, 2에서 나왔대. 그러니까 노보에서도 자기도 만들었대. 화이자에서 자기도 이번에 나는 경구용으로 만들겠대.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챗GPT도 보면 되게 웃긴 게 챗GPT가 나온 다음에 내가 지금 GPT-4보다 좋은 거 만들었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이게 사기가 아니라 실제로 특정 분야에서 좋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안 됐는데 이게 한 명이 딱 콜럼버스 달걀을 깨준 다음에 기술 발전이 갑자기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LK99가 만약 초전도체가 진짜 맞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의 구조를 좀 변형해가지고 뭔가 다른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발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상온 초전도체의 실현하는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고 꼭 LK99가 그 주인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초를 연 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30년 걸릴 걸 연구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30년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연구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비슷한 거 했대 하면은 그거에 뛰어들 사람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이쪽에 투자를 훨씬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시일이 극단적으로 단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LK99가 솔직히 진짜 초전도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더라도 이 사건이 초전도체 발전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초전도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사는 중에는 못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설명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30년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거를 왜 하냐라는 그런 연구 주제였다면 이제는 야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라는 주제로 바뀌게 되면 바뀌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이 뛰어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돈이 된다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게 기술 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고 소위 이제 LK99가 아니더라도 설사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터지면서 일단 콜럼버스가 달걀 한번 찍은 거거든요. 콜럼버스가 달걀이 깬 거랑 이게 비유할 수 있고 초전도체가 발견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많이 당겨지긴 한 거예요, 이미. 이게 나와서 이게 버즈가 된 것 자체로 이미 미래 타임라인이 바뀐 거예요. 많이 당겨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되게 크고 근데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GPT도 보면은 GPT도 딥러닝계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사이즈를 키우면 잘 되는 건 알겠어. 얼마나 잘 될지 모르니까 사이즈를 마냥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쵸. 사이즈 키우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쵸. 그것도 꽤 많은 돈이거든요. 그 꽤 많은 돈이란 게 몇천억 단위 돈이거든요. 몇천억을 될지도 모르는데 태우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픈AI에서 한번 태워봤어요. 태워보니까 잘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의 성공 사례가 되게 발전을 크게 이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술 쪽에서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초전도체도 약간 이론적으로 일단 되는 거 어느 정도 되는 듯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미 꽤 불리시해진 건 맞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초전도체 테마는 계속 살지 않을까 어떻게든. 네. 그래서 그냥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거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고 저는 이렇게 타당하고 그 주식도 당연히 그거에 의거해서 타당하게 보는 게 그러니까 밝게 보는 게 맞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주사님과 함께 정말 재밌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투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미 변동성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야 이제 미수사님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칼맞게 짓습니다. 지켜줘야 돼요. 마무리 인사를 좀 할까요? 어떻게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투자자분이나 휴치님들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뉴스나 이 사안을 보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최근 특히 떡밥들이 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성과 광기 사이에 적당한 블레이드 러닝을 하는 게 요새 투자자들한테 요구되는 덕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이고 참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초전도체란 게 이제 이성적으로 어떤 거다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근데 나는 모르겠고 일단 무지성 매수 누르는 광기도 필요하고 아이고 네. 그냥 남들 벌 때 못 벌면 내가 그만큼 덜 버는 거거든요. 상대평가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반성을 하는 중이고 개인적으로 보통 뭐 운치기삼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성 X, 광기 1-X 뭐 이런 거 같은데 네. X가 몇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이성보다는 광기가 좀 더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나. 잠깐만요. 이게 이 말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주사님을 지켜줘야 되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투자 얘기할 때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고 얘기해서 숫자에 기반한 거 아니면 이야기에 기반한 거 이 비중을 얘기했는데 미주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성과 광기. 내러티브의 넘버스 훨씬 좋은 표현인데. 근데 이게 광기라고 표현했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현실 세상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이미. 그래서 광기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주가의 움직임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팩트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거지. 이거는 아니야,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주식이 도덕성 평가나 아니면 뭐 과학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다고 너무 광기로만 가면은 물리다 끝나는 그냥 파국의 엔딩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 적절한 중점을 본인들이 다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더 많이 약간 포커스를 둘지 아니면은 좀 더 광기에 포커스를 둘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네. 광기를 완전 배제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원래 그랬는데 네. 근데 너무 그렇게만 하는 거는 적극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게 또 현실이긴 해요. 언제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시대상이나 뭐 이런 환경이라는 거를 근데 뭐 저는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은 게 네. 룰루레몬 같은 거 PL 보면 못 샀어요. 그쵸. 네, 카바나도 PL 보면 지금 사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올해 7배 올랐잖아요, 카바나도. 네. 그 메타 같은 것도 보면은 메타는 좀 약간 얘기가 다르다. 메타는 실적은 괜찮았으니까. 그렇죠. 주가가 언제나 실적에 연동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만약 진짜로 그랬으면 보시 투자 다 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좀 이것도 저는 비중 조절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멘탈리티를 어느 정도에 이제 위치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을 여러분은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0, 90 아니면 30? 뭐 이렇게 광기의 영역을 여러분들의 영역에는 얼마나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을 얼마나 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미주사님이 거기 가서 또 댓글을 남겨주실 겁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